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장과 박형감은 과거 시험장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초시를 치르러 온 유생이었어요. 이훈장은 충청도 은진의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었고 박형감은 경기도 양반가의 차남이었습니다. 시험장 처마 밑에서 빗물을 피하며 밤을 새운 뒤로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자네 글은 참 좋네. 반드시 급제할 걸세. 박형감이 말했고 이훈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야말로 그럴 사람이지.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박형감은 급제했고 이훈장은 낙방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훈장 노릇을 하며 홀로 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은진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 새 사또를 구경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가 관복을 여미며 고을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훈장복을 입은 이훈장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자네, 이훈장이 아닌가? 이훈장은 깜짝 놀라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에 살이 오르고 수염이 길어졌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형감, 자네였구나. 박형감이 크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20년 만이로군. 자네가 이 고을에 있었다니. 두 사람은 그날 밤 이훈장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딸이 차린 안주를 들며 박형감이 말했어요. 자네 딸이 참 예의 바르구먼. 훈장 노릇이나 하며 근근히 키웠지요. 내가 이 고을에 있는 동안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옛 친구 아닌가. 이훈장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형감은 자주 이훈장의 집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훈장댁을 그리 자주 찾으시다니 옛 정이 깊으신가 보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박형감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박형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도 선물도 없었어요. 그저 이훈장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딸 말일세. 예, 연하 말입니까? 박형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훈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첩으로 삼고 싶네. 이훈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네 딸을 내가 거두겠다는 말일세. 자네 집안 형편도 어렵지 않나? 내가 현감이니 처자에게 나쁘지 않을 걸세. 이훈장은 찻잔을 상에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친구가 할 말입니까? 친구이기에 하는 말일세. 다른 이들처럼 몰래 데려가지 않고 자네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나? 안 됩니다. 이훈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제 딸은 아직 혼처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첩은 더더욱 안 됩니다. 박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 거절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구의 딸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박형감이 비웃듯 웃었어요. 20년 전 일을 아직도 믿고 있었나? 자네는 과거에 떨어진 훈장이고 나는 현감일세. 우린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훈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박형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 차가운 기색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네 후회하게 될 걸세. 박형감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뜰에서 기다리던 아전 김아전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이훈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왔어요.
훈장 이훈장이 영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왔다는 것. 이튿날 새벽 포졸 셋이 이훈장의 집문을 두드렸어요. 관아의 명이다. 훈장 이훈장을 잡아들인다. 연하가 황급히 뛰어나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포승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훈장은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걱정 마라. 억울한 일은 밝혀진다. 챕터 4일차 절망. 관아 앞마당에 이훈장이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감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현감은 이훈장을 내려다보다 차갑게 말했어요.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영모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박현감이 아전 김아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전이 문서 한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펼쳐진 종이엔 글씨가 빼곡했어요. 현 조정의 부패를 논함, 밀란을 일으켜 세상을 바로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내 필체가 아니란 말이냐? 김아전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훈장이 훈장으로 일하며 쓴 글이었어요. 두 글씨를 나란히 놓자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훈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박현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네. 내 딸을 내게 주겠느냐? 이훈장이 고개를 들어 박현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박현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좋아. 내가 선택한 길이다. 현감이 손을 들자 포졸들이 이훈장을 옥사로 끌고 갔습니다. 연하는 관아 앞 길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현감나리,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해걸은 무렵 김아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연하가 매달렸습니다. 아전나리, 제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물러가거라. 역적의 가족은 관아에 들어올 수 없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김아전은 대꾸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연하는 그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 뒤편에서 김아전과 현감이 마주 섰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의심하면 어떤가? 증거가 있는데 김아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현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자네도 공범이네. 잊지 말게. 김아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서당의 훈장 정약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정약은 이훈장보다 나이가 많은 노학자로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현감나리께 아랠 말씀이 있소. 문지기가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박현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오? 이훈장은 역적이 아니오. 내가 증인이 되겠소. 박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정약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이 영모 문서를 썼다는 날짜요. 보시오. 그날 밤 이훈장은 내 집에 있었소. 우리는 경서를 두고 밤새 토론했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현감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노 선생께서 착각하신 게 아니오? 날짜를 잘못 기억하신 것은 아니고 내가 늙긴 했어도 정신은 멀쩡하오. 그날은 내 손자 생일이었소. 잊을 리 없소. 연하가 관아 앞에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리, 제발 이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훈장 정약의 말이라면 믿을 만했으니까요. 박현감는 정약을 노려보다 입을 열었어요. 알았소. 조사해 보겠소. 정약이 떠나자 연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주막에 들렀어요. 술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옳은 일을 했네. 주막을 나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정약이 돌아보는 순간 말 한 필이 골목으로 질주해 들어왔습니다. 정약은 피할 틈도 없었어요. 말이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말은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새벽녘 주막 주인이 정약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정 훈장이 말에 치여 돌아가셨다더라. 어젯밤 골목에서 말에 밟혀 죽었다지. 연하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정약의 시신은 이미 덮개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정약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필 증언을 한 바로 그날 밤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어요. 김하전이 현장을 살피러 나왔다가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땅에는 말발굽 자국이 또렷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온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하전은 고개를 저으며 관하로 돌아갔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옥산 이훈장은 정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포졸이 차가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자네를 도우려던 노인네가 말에 치여 죽었다더군. 이훈장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약이 죽은 뒤 관아는 이훈장에 대한 신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옥사에서 이훈장이 끌려 나왔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받지 못한 얼굴은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앞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자 박형감이 내려다봤어요. 자백하겠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박형감이 손을 들었어요. 포졸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치거라. 첫 대가 등을 내리쳤어요. 이훈장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대를 맞고 나자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자백하겠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20대를 넘기자 이훈장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김하전이 옆에서 지켜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관아 밖에서 연하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연하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문이 열리며 김하전이 나왔어요. 들어오너라. 연하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마당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등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아버지, 연하가 달려가려 하자 포졸들이 붙잡았어요. 박형감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겠지.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마. 연하가 박형감을 돌아봤어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이요. 박형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하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방법이 하나 있지. 연하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아비를 살려주마. 어떻겠느냐? 이훈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연하야, 듣지 마라. 박형감이 손짓하자 포졸이 이훈장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훈장이 신음했어요. 아버지, 연하가 비명을 질렀어요. 박형감이 연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택하거라. 내 몸이냐, 아비의 목숨이냐. 연하는 떨리는 눈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박형감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다시 치겠다. 기다려 주십시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형감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로군. 연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박형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좋다. 내일 아비를 풀어주마. 그 뒤에 내가 관하로 들어오너라.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훈장이 다시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옥사로 들어갔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김하전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형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훈장이 옥사에서 풀려났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지만 포졸들이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연하가 아버지를 받아 안았어요. 아버지. 이훈장은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연하는 아버지를 방에 눕히고 물을 떠다 드렸어요. 이훈장은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관아에 가지 마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이훈장은 딸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느꼈어요. 하지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어요. 해걸음 무렵 김하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자, 나리께서 기다리신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이훈장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가지 마라.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놓고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 김하전이 앞장섰어요. 한참을 걷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느냐? 연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치면 아버지가 다시 잡혀갑니다. 김하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박형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하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오늘부터 넌 내 사람이다.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연하는 관아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박형감는 술을 마시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연하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내 아비는 안전하다. 걱정 말거라. 연하는 한 발 물러섰어요.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형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망칠 생각이냐? 아닙니다. 그저 하루만요. 박형감는 잠시 생각하다 손을 거두었어요. 좋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하지만 내일 밤엔 핑계를 대지 마라.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 이훈장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사람이 달려가 봤을 때 이훈장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피가 흩어져 있었고 목에는 멍 자국이 또렷했어요. 새벽녘 그 소식이 관아로 전해졌습니다. 훈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하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연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모의 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군. 그래도 딸이 불쌍하지 않소?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김하전이 현장을 살피러 왔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목에 난 멍 자국이 이상했어요.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김하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아로 돌아와 박형감에게 보고했어요. 훈장이 죽었습니다. 그래, 역적의 죄를 견디지 못했겠지.
시체를 거두지 말라고 전하게. 김하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감이 창밖을 내다보며 웃었어요. 이제 그 계집은 갈 곳이 없겠군. 김하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어요. 연하는 아버지 시신 곁에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을 정리하다 무언가 만져졌어요. 옷깃 안쪽에 숨겨진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연하는 천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얼굴엔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눈빛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연하는 일어났어요. 아버지 시신을 덮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어요. 챕터 8 숨겨진 수. 연하는 관아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박형감는 만족해했어요. 딸이 아비의 죽음 뒤에도 도망치지 않고 돌아왔으니까요. 연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차를 올리고 상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현명한 처자로군. 내 아비보다 훨씬 영리해. 박형감이 연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나뿐이다. 알겠느냐? 예. 박형감는 흡족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어요. 다음 날 박형감이 외출했을 때 연하는 집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뒤져보니 이훈장을 역적으로 고변한 문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변인의 이름은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형감는 연하를 데리고 고을 행차에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훈장의 딸이 현감에 첩이 되었다며 혀를 찼지만 연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행차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박형감이 말했습니다. 내일 손님이 온다. 상급 관리신이 잘 대접하거라.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박형감의 상관이 관아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집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하가 술상을 들고 들어가자 박형감이 자랑했어요. 이번에 새로 들인 첩이요. 어떻소? 상관이 연하를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좋구려. 어디서 구했소? 이 고을 훈장의 딸이었소. 아비가 영모를 꾀하다 죽고 딸은 내게 왔지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술을 따랐습니다. 상관이 떠난 뒤 김하전이 집무실을 정리하러 들어왔어요. 연하가 빈 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김하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하전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박형감이 취해 잠든 밤이었어요. 연하는 또다시 집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문서함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이훈장의 영모 문서와 함께 다른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어요. 말에 치여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밤삼경, 관아 말한필 출입. 연하는 이렇게 무고하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하전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나리께서 한양에 보고서를 올리신다. 내 아비의 영모 사건을 정리하는 문서다. 연하가 물었어요. 언제 올리십니까? 보름 안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전이 연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냐? 연하가 처음으로 김하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전나리, 왜 그러느냐? 나리는 그날 밤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하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김하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김하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안을 거닐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훈장이 죽은 멀리 우물가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박형감에게 차를 올렸습니다. 박형감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보름 뒤면 모든 게 정리된다. 그러면 너를 정식으로 첩으로 들이지.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박형감는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빛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남았어요. 챕터 9 진실의 폭발. 열흘째 되던 날 은진고을 장터에 낯선 행상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등짐을 진 사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행상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관아 근처 주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행상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 훈장이 역모로 죽었다지요? 그렇습니다. 석 달 전 일이지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막 주인이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스스로 목을 맸다고들 하는데 사람들은 수상하다고들 합니다. 행상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관아 문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연하였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현감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포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물러가거라.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현감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현감의 첩이 된 처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현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끌어내라. 포졸들이 연하를 붙잡으려 했을 때 행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행상이 갓을 벗었어요. 그 아래엔 관복이 있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정길이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냈습니다. 은진 고을 현감 박현감 무릎 꿇어라. 박현감는 잠시 망설이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연하를 돌아봤습니다. 상소문을 올려라. 연하가 종이를 펼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훈장은 역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현감 박현감이 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역모를 꾸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박현감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요. 증거가 어디 있소? 연하가 품에서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암행어사가 천조각을 받아 읽었어요. 박현감이 나를 죽였다. 김하전이 증인이다. 아전 김하전을 불러라. 포졸이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김하전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아전 김하전, 사실대로 말하라. 이훈장은 어떻게 죽었느냐? 김하전은 땅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감이 김하전을 노려봤습니다. 춘택,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봤습니다. 김하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을 봤느냐? 그날 밤 현감께서 이훈장을 우물가로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현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이 거짓말을.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박현감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하라. 김하전이 무릎을 꿇었어요. 현감께서 직접 새끼줄을 목에 걸고 우물에 매달았습니다. 이훈장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현감는 뒤로 물러섰어요. 암행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또 무엇을 아느냐? 김하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약 훈장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현감께서 포졸에게 명하여 말을 몰아 훈장을 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관아 말이 나간 기록을 봤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집무실 문서함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포졸들에게 명했어요. 집무실을 수색하라. 포졸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감는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붙잡았어요. 잠시 뒤 포졸이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약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와 말 출입 기록, 그리고 조작된 영모 문서까지. 암행어사가 문서들을 살폈어요. 이 영모 문서, 필체가 다르구나. 연하가 말했습니다. 현감이 아버지 글씨를 흉내 내 만든 것입니다. 제가 관아에 있는 동안 확인했습니다. 박현감이 소리쳤어요. 이 계집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친구를 죽일 이유가 없소. 친구의 딸을 첩으로 삼으려 한 자가 친구라 하느냐? 박현감는 입을 다물었어요. 암행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박현감을 결박하라.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포졸들이 박현감을 붙잡았어요. 박현감이 발악했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쇠사슬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하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연하가 김하전 앞에 섰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암행어사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의 억울함은 풀리게 될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박현감는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하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현감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연하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챕터 10 응징. 박현감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결박당한 채 걸었어요.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박현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이어졌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차명.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덜컹.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소식은 은징고을로 전해졌습니다. 이듬해 봄 은징고을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새 현감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관아의 문턱을 낮췄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관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관아 뒤편 우물가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새 현감이 명하여 세운 것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곳에 들러 향을 피웠습니다. 연하는 혼처를 정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열려라 불렀지만 연하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다 갔습니다. 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